안녕하세요. 뉴욕교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다음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이날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35%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0.3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0%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이미 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기술, 헬스, 그리고 통신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와 그리고 자재 관련주,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관련주는 올랐습니다. 이날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0.6% 상승을 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그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전달보다는 이제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년 대비로는 8.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이지만 11년 만에 거의 사상 최고치로 높은 수준이라서요. 아무래도 물가 경계감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지만 전달 수치인 0.5%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주목한 게 전년 대비 상승률이 8.6%로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비록 이제 전달 기록한 8.6%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 경계심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날 나온 수치가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이 예상한 수치에 부합을 했지만 수치 자체는 이제 오르는 속도로 볼 때, 즉 8% 이상의 속도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10% 이상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페이팔의 주가가 이제 실적 부진에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와 올해 전체 가이던스 자체를 예상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오늘 1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다가 이날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지수는 1023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날 지일 주가는 2% 이상 회사가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일 주가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460개 가량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81%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의 지금 이제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끝나가면서 이제 경제 지표와 경제 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따른 진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나 아니면 경제 성장세와 관련한 어떤 이슈에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제 지난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보도는 파월과 브레이너드가 단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이제 브레이너드가 연준 의장 후보로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뭐 방문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 후보로서 면담을 했거나 아니면 부의장으로서 면담을 했을 가능성을 추측을 했었는데요. 이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인터뷰를 받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딕트 차트에 따르면 브레이너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은 지난 목요일에 14%에서 지금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다시 재선임될 가능성은 86%에서 금요일 86%에서 오늘 69%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너드의 연준 의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브레이너드의 성향이 어떤지와 관련한 기사도 내고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스틴 씨는 브레이너드가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파월 역시 매우 비둘기파적이지만 파월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문가도 파월이 이제 매파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특히 훨씬 더 그 노비시하다, 즉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노비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매파적이다라 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통화 긴축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위원들을 우리가 매파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8천 달러를 넘어서서 이전 고점인 6만 7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4,800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연일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란스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공급 부족이 하나의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블락의 트레이더는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공급 부족 자체가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유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기존에 공급된 물량의 85%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소가 보유한 이 공급 물량 자체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가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50일 이평선인 5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이제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뭐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이제 매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 들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외된 펀드 매니저들과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이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같은 어제와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1,000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최근 몇 개월간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률에서 소외됐던 펀드들이 이제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에서 이제 비중이 2.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주간 전체 지수 상승률의 한 4분의 1 가량을 이 테슬라 상승률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면 이제 러셀 1000 성장 지수에 이제 테슬라의 비중이 한 4% 이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셀 1000 성장 지수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BOE 분석에 따르면 대형주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액티브 펀드 중에서 32%만이 지난달에 러셀 10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셀 1000 지수보다 이제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32% 비율은 지난 4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장형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단지 9%만이 러셀 1000 성장 지수를 아웃퍼폼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200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펀드들이 그 러셀 1000 지수나 혹은 러셀 성장 지수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이 한 종목의 상승률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편입하지 못한 펀드들이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지금 9월 말 이후 50% 상승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편입하지 않은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테슬라 종목 자체가 이제 많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편입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날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 주가가 거의 5%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같은 이슈가 계속 물량 부담이 되면서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중에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PE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워드 어닝, 12개월 포워드 어닝의 151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PE가 지금 22배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를 편입하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튼 반스의 이제 펀드 매니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1998년과 1999년 말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 동안 밈 주식 같은 경우는 2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게 과거에 1998년 말에 보았던 상황의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가총액,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수백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뉴스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뉴스가 없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지금 상황이 과거에 1998년 거의 이게 IT 버블이 꼈었던 그때 당시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캐시우드처럼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미래 성장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